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새끼들아 뭐 하는 거냐고 이 새끼들아. 안녕하십니까, 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지금 약간 이색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좀 빠따를 좀 치고 시작할게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자꾸 먹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 80kg 초반대였었는데 지금 거의 한 88kg까지 쪄가지고 아마 카메라에서도 제 뱃살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역대급 몸무게를 찍고 있어서 이게 살찌니까 건강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사람이 엄청 무기력해져가지고 제가 좀 살을 빼려고 요새 좀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좀 소개를 해주면 저희 사무실 지하입니다. 네, 제 사무실 지하에 제가 이렇게 헬스장을 만들어놨어요. 평소 일 자체가 이게 항상 앉아서 뭐 이렇게 서면 쓰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어요. 활동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좀 턱걸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무실 안에 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개업을 하고 여기 이 건물로 이사 오면서 여기에다 조그맣게 헬스장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쓰고 직원분들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화날 일이 많잖아요. 정말 개빡치는 일이 많아요. 제가 배고픈 것도 너무 열받고 지금 살을 빼는 이 상황도 너무 짜증나고 판결문이나 언론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빡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화나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리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뭐 법률 상식을 쌓아가는, 상식없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보고 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좀 사람들이 너무 들이 많기 이런 얘기 좀, 너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제가 좀 화가 나면은 아주 건전하게 제 사무실에서 이런 거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맞냐? 오늘의 첫 번째 내용, 요새 선거 기간이라고 이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새끼들이 엄청 많아요. 내용이 뭐냐? 이제 식당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 캠프, 뭐 아니면은 뭐 김문수 캠프, 아니면 뭐 이준석 캠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캠프인데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예약을 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식당에서 단체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런 이상한 조건을 곁들인다 이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뭐 후보가 먹어야 되니까 뭐 고급 와인이 필요하다, 자기들이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주문해달라 이러면서, 대신에 지금 뭐 우리가 경황이 없으니까 식당에서 먼저 선결제를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식당 주인 속인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제목이 후보님 드실 건데 선결제 좀, 노쇼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라고 걸려온 전화에서 후보님이 드셔야 된다, 의원님이 필요로 한다, 의원님이 먹고 싶다고 한다 하면서 그 식당에서 안 파는 물건을 달라 이거야. 식당 입장에서는 단체로 여러 사람이 오고, 게다가 뭐 대선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오고 하면 아무래도 영업에도 도움되고 할 테니까, 당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선뜻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야. 이런 이제 유사한 사기들이 이제 엄청 많은데, 뭐 와인으로 사기를 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소개해준 업체를 통해서 너네들이 그걸 먼저 주문해가지고 그 같이 준비를 해놔라, 그 식당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여기에 이용한다니까 여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결제를 해라. 그놈들도 어떻게 보면 사기 공범이죠. 그래서 그 업체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가 물건을 보내줄 테니까 돈을 달라 해서 계좌번호 보내주고 식당 사장이 입금을 해주면 먹고 튀어버립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당연히 노쇼고, 애초부터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은 비대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일당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걸로 보고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아예 이걸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는 범죄 조직이다, 당연히 대포통장 이용하고 당연히 대포폰을 이용할 거다 라는 게 이제 기사의 요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만 파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도 팔고, 좀 유명한 사람들, 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가수 장민호 씨, 그러니까 이분을 팔아가지고 또 사기를 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엄청.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언론 기사가 있어요. 노쇼 사기 피해자 2번 울리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은행 보이스피싱 아니다 거절. 이 지급정지 제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급정지 제도라는 게 있어요. 통신피해 환급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뭐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해가지고 결정을 받으면은 은행에서 그 계좌에서 돈을 못 빼게 말 그대로 지급을 정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계좌의 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풀어주는 그런 식의 제도가 있는데, 이 지급정지 제도가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보이스피싱,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 말고는 저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 말고 거기에서 파생돼가지고 유사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리딩방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전 사기, 무슨 사기 그런 것들은 다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광주 그 군부대 인근 식당 주인이 노쇼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피해액이 커요. 6,550만 원. 왜 당했냐? 광주 31보병사단 인근 한정식 식당 주인에게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31사단 군수과 직원이라고 밝힌 거는 장병용 도시락 60인분을 주문했다. 평소에도 단체 도시락 주문을 자주 해가지고 별 의심 없이 주문을 접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뭐냐, 훈련 나온 군인을 위해서 전투 식량을 납품받아야 했는데 본인이 발주를 빠뜨렸다면서 대신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뭔 말이에요 도대체. 원래 사기란 게 그래요. 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 일이 벌어지고 다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야 이거 도대체 왜 당해,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그 사기를 당할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군수과 직원인데 전투 식량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발주를 빠뜨렸으니까 대신 납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체를 소개해주면서 6,550만 원을 송금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A씨는 노쇼 사기를 의심했지만 뭐 도와달라, 진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길래 세 차례에 거쳐서 6,550만 원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입금을 하니까 바로 이제 연락 끊고 잠적. 주문자가 소개해준 납품업체는 존재했지만 전달받은 명함이 가짜였다. 당연히 피해자는 당연히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금융기관에 자신이 송금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사기 등으로 송금된 돈을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자금 인출을 막고 피해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 지급정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으나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에만 국한되어 있어 노쇼 사기, 물품 대금 사기인 노쇼 사기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은행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경찰의 공문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도대체 보이스피싱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도대체. 이 피해자 얘기가 하루 종일 휴대전화로 전화 오고 문자 보내면 사기를 치는데 이게 씨발 보이스피싱이랑 뭐가 다르냐. 한 달이나 지났는데 수사는커녕 지급정지도 안 된다고 하니 정말 막막한 심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급정지 제도를 한번 봐보면,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고 하는데 제4조에 보면 지급정지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봐보면 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 이용 계좌의 전부에 대해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뭐냐, 그 3조 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2항 사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해가지고 지급정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률 조항이. 그러니까 그 사유로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를 보면은 뭐야 이거 없잖아. 천불이나 천불이.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노쇼 사기 같은 게 그 지급정지가 안 되냐? 규정상으로는 뭐 사기 이용 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면은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러면 여기 사조에서 전기통신 금융 사기의 개념이 뭐냐? 여기 보면은 이제 2조에 정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2조의 2호에 전기통신 금융 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항목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 다만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가항에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여기에 걸리는 거지 지금.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저 입법 취지 자체가 아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라 이거지. 너무 현실에 안 맞아. 지금 이것도 보세요. 노쇼 사기도. 지금 아까 그 군부대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품의 납품을 가장해서 그 사기꾼이 소개시켜준 업체한테 6,55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뭐 보이스피싱 당한 거랑 뭐가 달라 이게. 근데 용역의 제공 내지는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해서 사기를 당했으니까 전기통신 금융 사기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급정지도 안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건 좀 이런 걸 고쳐야지. 야 이 개새끼들아 뭐 하는 거냐고 이 새끼들아.
이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1년에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걸 안 고치고 뭐 하냐고 이 미친 새끼들. 도대체 법사위에 있고 법사위나 아니면 법무부나 검찰, 경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금감원은. 이런 거를 고쳐야지 이런 거를. 아니 재화의 공급 또는 영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중에서도 사기 이용 계좌로 확인이 되거나 의심이 되면 지급정지를 당연히 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규정을 바꿔야지. 이 멍청한 새끼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을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이 되면은 지급정지를 다 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그거를 1차적인 기준으로 봐가지고 지급정지를 걸어주는 식으로 해야지. 제목부터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인데 특히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주식 투자 사기, 리딩방 사기가 엄청 많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 용역의 제공이나 뭐 재화의 공급 이런 거를 가장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기통신금융 사기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급정지도 안 된다 이거고. 이게 무슨 뭐 개 같은 일이야 이런 게. 이런 걸 바꿔주는 게 정치인들이 할 역할이고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돈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걸 안 고치고 있냐고. 정말 화난 일이에요 이건 진짜로. 말이 돼 이게? 씨발. 죄송합니다. 너무 또 계급 발전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을 정신같이 만든 국회의원들. 이건 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슨 다음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거나 뭐 지방선거든 뭐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어디 뭐 월드 결승에 올라갔든 뭐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또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우선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은 꼭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 번호를 한번 전화해보면 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이런 주문이 들어왔는데 진짜냐 한번 확인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쉽지만은 않겠죠. 막 바쁘게 장사하고 막 재료 준비하고 뭐 영업 준비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 이런 단체 주문이 들어왔으면은 갑자기 또 컴퓨터 켜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가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해보고, 이게 말이 쉽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런 식으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사기 당해버리면 그 돈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더라도 한번 그런 단체 주문이 오면 꼭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녹음 같은 거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 끝.